챕터 4 Physics of Bipolar Junction Transisto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기본 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1945년에 벨 연구소의 쇼클리 그리고 존 바딘 그 다음에 브래튼이 함께 발명을 했죠. 이게 최초의 트랜지스터죠. 근데 이 샌드위치 개념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처음 개발된 절만형 기반의 트랜지스터 이후에 쇼클리가 몇 년 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기본 개념을 가진 소자는 1945년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이로 인해서 직접 회로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되고 지금의 전자회로들이 구현이 되게 됐죠.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트랜지스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많이 쓰이는 전자회로에 많이 쓰이는 회로는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뒤에 배우겠지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즉 모스펫 소자가 일반적인 D램 플래시, 메모리, 그 외에도 시모스, 회로 등에 다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 BJT, 즉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고온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동작 특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많이 쓰이고요. 파워 반도체 계열로 많이 쓰이고, 스페시픽하게는 IGBT라고 하는 소자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략한 기본 개념 정도, 역사 정도 알고 학습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챕터 4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구조, 그리고 액티브 모드라는 동작 영역에서의 동작 원리, 그 후에 회로 해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들, 라지 시그널 모델, 그다음 스몰 시그널 모델, 그리고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개념, 얼리 이펙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거 다음으로 이제 세츄레이션 모드에서의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동작과 PNP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PNP 트랜지스터 앞에서는 다 NPN 구조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린 후에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디테일한 수업 내용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2장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학습을 했었죠. 그 PN 접합 다이오드를 학습한 것과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구조, 그리고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하게 두 가지 동작만 배운다고 했었죠. 액티브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회로 해석을 위해서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이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은 우리가 다이오드 회로에서 배웠던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 회로를 각 모델에 대해서 그려서 회로 해석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까지 해서 이 챕터를 마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약어로 BJT죠. BJT의 심볼과 스트럭처를 살펴보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트럭처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NPN 구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회로 기호고, 여기에 3개의 단자가 있는데 3개의 단자를 각각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라고 부르고 베이스는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NPN 트랜지스터냐 PNP 트랜지스터냐를 구별하는 건 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NPN 트랜지스터고 이 화살표가 달린 부분이 에미터가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PNP 트랜지스터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회로 기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봤을 때 BJT는 두 개의 PN 접합이 붙어있는 소자라고 볼 수 있죠. 여기 PN 다이오드와 여기 PN 다이오드 이렇게 두 개의 PN 다이오드가 붙어있는 것처럼 돼 있고 가장 바깥쪽에 컬렉터와 에미터는 도핑 타입이 똑같습니다. 대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도핑 농도는 에미터가 훨씬 더 높게 도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베이스 영역은 반대인 P타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컬렉터와 에미터의 반대인 타입을 가지고 도핑 농도도 굉장히 낮게 구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심볼과 스트럭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JT는 크게 아까 제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죠. NPN BJT와 PNP BJT입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봤을 때는 다이오드 두 개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했었죠. 요거를 붙였을 때 BJT가 되는 거고요. 회로 기호는 아까 말했듯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NPN BJT는 가운데 베이스 영역이 얇고 도핑 농도가 낮다. 그리고 에미터와 콜렉터는 반대 N타입이면서 그러니까 베이스와 반대 타입이면서 굉장히 높은 도핑 농도를 가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PNP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스가 얇고 도핑 농도가 낮은 N타입 세미컨덕터로 이루어져 있고 에미터와 콜렉터가 P타입 세미컨덕터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width of base region should be shorter than the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이스의 영역이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라고 해서 minority carrier라는 개념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majority carrier가 아니죠. 그러니까 N타입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홀이 디피전 랭스라는 거는 재결합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베이스 리전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N BJT 동작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다이오드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정션 바이어스와 베이스와 콜렉터 정션 바이어스에 따라서 총 4개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릴 때는 세츄레이션이고요. 포워드 리버스가 걸릴 때는 포워드 액티브, 리버스 포워드가 걸리면 리버스 액티브, 리버스가 걸리면 컷오프 모드가 되는데 이 4가지 동작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할 동작 영역은 포워드 액티브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동작할 때만 BJT가 증폭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BJT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가정하에 다 해석을 하고 모델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회로가 나와 있죠. 왼쪽에. 이게 지금 NPN 트랜지스터죠. NPN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가 지금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VBE 베이스와 이미터의 바이어스가 0.8V입니다.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인가요? 리버스 바이어스인가요? 자, N, P, N이죠. 근데 베이스의 전압이 에미터의 전압보다 높죠.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에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렉터와 에미터의 전압차가 1V죠. 그러면 콜렉터가 에미터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죠. 1V. 그리고 이게 에미터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베이스와 콜렉터를 비교해보면 콜렉터가 베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가지죠.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왼쪽의 회로는 이미터 베이스 정션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어 있고 콜렉터 베이스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자를 이렇게 구조를 스트럭처를 그려보면 전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나타나 있죠. 일렉트론은 에미터에서 콜렉터 방향으로 흐르고 홀은 베이스에서 에미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디플리션 영역이 존재하죠. 물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지만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BJT가 동작할 때 커런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흐르게 되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PNP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가 2개가 붙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NPN BJT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PN BJT가 나타나 있고 여기에 에미터가 N 플러스로 도핑 농도가 콜렉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스는 도핑 농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콜렉터는 P보다는 도핑 농도가 높지만 에미터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VBE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양수가 걸려야겠죠. 그러니까 베이스의 전압이 이미터 전압보다 더 크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야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고 콜렉터의 전압은 베이스 전압보다 낮게 알죠? 콜렉터의 전압이 베이스의 전압보다 높게 걸려야지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려서 포워드 액티브 모드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정션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쪽 에미터와 베이스 영역에 PN 접합을 두고 어떤 메커니즘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에미터와 베이스 정션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PN 다이오드 접합에서 포워드와 리버스 바이어스의 메커니즘을 배울 때 커런트를 흘리는 주요 메커니즘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뭐라고 했나요? 디퓨전이라고 했었죠. 드리프트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고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에너지 밴드에서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지면서 디퓨전이 도미넌트해지고 커런트가 많이 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에미터의 일렉트론, 에미터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베이스 쪽으로
인젝티드 되겠죠. 즉 디퓨전 되겠죠. 디퓨전 돼서 넘어가고 반대로 P타입에 있던 베이스의 P타입에 있던 홀이 에미터 쪽으로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대신 양의 차이가 있죠. 지금 두께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핑 농도에 의한 겁니다. 에미터가 훨씬 농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일렉트론들이 넘어가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베이스 영역은 도핑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좀 더 작은 양이 넘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커런트를 흘리는 주요 메커니즘은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달되는 일렉트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디퓨전 되면서 형성되는 커런트가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일렉트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커런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디퓨전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의 방향에 반대 방향이 커런트가 되죠. 그래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에미터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 홀은 어떻게 될까요? 홀은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홀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줍니다. 대신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성분이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것만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 홀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뒤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영역에 지금 에미터 영역에서 넘어온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렉트론들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이쪽 접합, 즉 에미터와 베이스 영역의 접합 부분에서 농도가 굉장히 높겠죠. 반면에 이쪽 반대쪽 베이스와 콜렉터 부분의 일렉트론의 농도는 거의 0에 가깝겠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당연히 이게 B타입이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거의 매우 작다. 0까지는 아니고 매우 작다는 거고 이쪽 정션에서는 지금 디퓨전 돼서 넘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도가 높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생기죠. 농도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또 디퓨전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베이스와 컬렉터 접합 근처에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공핀 영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상대적으로 B타입 쪽에 농도가 더 낮으니까 이쪽으로 공핀 영역이 더 크게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N타입은 공핀 영역이 조금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PN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커런트를 흘리는 주요 메커니즘이 뭐라고 했었나요? 디퓨전과 드리프트 중에서. 디퓨전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 생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캐리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자, N타입에서 도너에 포지티브 차지가 존재하죠. 그리고 P타입에서 억셉터에 네거티브 차지 이온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나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들이 디퓨전 돼서 이 정션 근처로 온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콜렉터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렉터 전류는
에미터 전류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보다 베이스 위스가 짧으면 그만큼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게 적다는 얘기니까 여기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커런트가 거의 다 컬렉터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래쪽에 다 설명이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돼 있죠. 에미터로부터 베이스로 넘어온 일렉트론들은 베이스 내에서 컬렉터와 베이스 정션 쪽으로 디퓨전 돼서 이동을 하고요. 이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리콤비네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일렉트론들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이 접합 근처로 다가온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컬렉터로 넘어가게 돼서 전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컬렉터 전류가 에미터 전류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요.